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암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치매는 결정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힘든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의 경우 이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인간성만큼은 유지가 됩니다. 이 아픔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매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가족의 얼굴과 이름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수없이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치매 환자에게는 물론 이 환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시키기 때문에 치매가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치매 환자 한 병을 돌보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2,042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중증일수록 이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병이 진행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이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이 치매보험의 가입 요령 몇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는 문질 과정을 통해 이 병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직접 진찰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와 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검사 과정이 필요한데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실제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 기능 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가끔은 뇌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이 앞서 소개해드린 치매 검사를 통해서 이 보험 대상자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치매의 이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때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이 CDR 척도 검사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CDR 척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치매 중증도 평가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서 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현재 환자의 상태와 이에 따른 간병에 대한 이 적절한 지침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CDR 척도 검사는 총 6가지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억력,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진압력,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그리고 위생 및 몸치장을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이 환자 및 보호자와 이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이 6가지 영역의 기능을 파악한 뒤 이 각 영역의 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체 점수 구성은 0점에서부터 5점까지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매년 제공하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의 이 중증도별 구성 비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노인 환자 중에서 CDR 척도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환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CDR 척도 2점에 해당하는 중등도 치매 환자 수가 많은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보험금 받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경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꼭 가입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치매보험 가입 요령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이 치매 환자 중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증 치매를 보장해 주는지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경증 치매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치매보험 중에서 이 악관상 치매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의학적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영상 검사의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건데요. 이 경도 치매의 경우 내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내 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한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감리를 실시하고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이후의 약관에는 이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정 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 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건데요. 단, 이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전문의의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개정된 약관의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걱정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내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치매보험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이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 가입한 상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치매보험은 해당되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CR 척도 점수가 처음에는 높게 나왔다가 이 92일 시점에 이 낮게 나온다면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증, 의사의 처방이 아닌 약물 투여,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 체크 포인트로 돌아가서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은 이 경증치매보험은 이 중증치매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간단히 보험료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 대표적인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형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돈을 일시에 지급해주는 진단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생활자금,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매월 치매생활자금으로 10만 원씩 3년간 받는 조건이라면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세 남성이 이 90세까지 보장받으면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가정이고요. 경증치매 시 이 생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이 이 중증치매 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특약보다 약 2,400배 비쌉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보험금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의 보험금을 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보험료 수준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예시와 같이 경증치매 진단금 특약이 약 2.4배 비싸죠. 결국 이 보험금 지급 확률을 높이려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단계별로 치매 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증상이 보였을 때 CDR 척도 검사를 하게 된다면 가입한 조건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CDR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환자들의 증상은 어떨까요? 이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 환자의 문제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흔히 건망증이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물었던 것을 되묻는다든지 이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리게 되죠.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는 조금 지장이 있으나 정상활동이 가능한 상태고요. 대부분 경도치매를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중등도 치매부터는 이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가 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주 다니던 길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직장생활, 사교활동 등을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등도 단계부터 혼자서 씻는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의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결국 가족 돌봄이 시작되면서 치매 환자 가족을 괴롭히는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한 준비도를 체크하는 것이 이 치매보험 가입 요령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 것입니다.
치매 감명이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등도 치매는 이 경도 치매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등도 치매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치매보험보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치매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이 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를 보다 크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낮추기 원하신다면 일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보다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진단금 담보를 1,800만 원 가입하는 것과 이 3년 동안 이 월 생활비로 지급되는 담보 50만 원을 가입하는 예시인데요. 이 생활자금 담보의 경우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1,800만 원으로 이 진단금 담보와 보험금이 동일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담보는 이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3년 동안 보험금을 매월 나눠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큰 목돈을 들여서 완치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오랫동안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증세의 악화를 늦추는 것이죠.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비록 작더라도 현실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 충분한 생활자금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성비 좋게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중도 해지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이 더 낮은 무해지환급형을 선택하신다면 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증 이상 치매의 경우는 사실 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이 대소변 가리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을 필요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씻지 못하는 거죠. 최근의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이 가족의 이름처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기억들도 소실됩니다. 이 가족도 못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를 인식조차 못하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아 헤매게 되고요. 결국 외견상으로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평생 지속되면 보호자들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쓰거나 이 요양시설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더라도 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활자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치매보험 가입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중증치매에 대해서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은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반면에 이 생명보험은 종신지급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자금을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 기간이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 기간보다 더 긴데도 보험료는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 지급 기간의 차이로 더 저렴한 건데요. 이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은 중증치매가 발생하고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100만 원씩 5년간 확정 지급해주기 때문에 총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치매보험은 이 조기 사망 시 확정 지급이 3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3,600만 원만 보험금 지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보험사는 소유율이 높아지겠죠? 이 중증치매 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종신토록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치매보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에 이 종시형 생활자금을 수령하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이 90세의 치매보험의 보장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9세에 치매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험 대상자가 90세가 되는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중증치매 상태 진단 확정일에 보험 대상자가 살아있을 경우 중증치매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 가입률용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미리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험에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치매 보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 정작 치매에 걸리면 내가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 배우자나 자녀, 삼촌 이내의 친척을 이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이 아예 미리 지정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다른 보험에서 이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해당 지급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일 해당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금액에서 해당 지급률만큼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추후에 치매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누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치매 진단금의 이 가입 사이즈도 결정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한 이 가입 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치매에 걸려서 사리분별도 안 되고 이 자식조차 못 알아보고 병원비에 간병비에 이 온 가족에게 얼마나 짐이 될까 하는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사실 치매보험은 보험사들이 이 너도 나도 경쟁하느라 이 장기적으로 이 보험사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을 상당히 빵빵하게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깐의 이 귀찮음을 이겨내고 치매보험을 꼼꼼하게 따져서 똑똑하게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